바로 이어서 마지막 발표입니다. 조대웅 교수님께서 한 번 더 고생해 주시겠는데요. 2022 대전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개발 방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공유해야 되나요? 예, 오늘 주제 발표 마지막 발표를 맡은 서신여대 조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4시 50분까지 끝내야 되죠? 예. 시간을 맞춰서 토론 시간도 드려야 되니까,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오늘 특별하게 PPT 준비는 하지 않았고요. 여기, 자료집 해당되는 원고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이 교과서 이제 개발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52쪽인가요? 53쪽, 54쪽에 나와 있는 두 쪽의 내용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53쪽과 54쪽에 걸쳐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그런 배경, 이유를 잠깐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53쪽으로 넘어가서 이 두 가지의 큰 개발의 방향에 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초등, 또 중학교 팀에서 발표 주신 내용 일단 잘 봤고요. 거기에 몇 가지 2개 정도 얻는 거죠. 제가 교과서 개발 방향이니까 앞서 이 두 분 발표자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고등학교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과서 개발의 방향. 근데 이제 제 발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초등, 중등이 아니고 고등학교의 공통 과목인 통합사회라는 하나의 단일 과목에 대한 교과서 개발 방향에 관한 언급을 제가 드린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앞에서 발표하신 내용보다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통합사회 과목에 대해서 이제 아마 다들 잘 아실 거라고 보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 때 처음 등장을 했고 이번이 첫 번째 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목이 처음에 출범할 때 그때 참여하셨던 연구진들이 계시긴 하지만 첫 번째 이 과목을 만드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회의도 있었고 갈등 이런 걸 다 봉합하면서 결국은 이제 2015 개정 통합사회 교과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개발된 2015 개정 통합사회 기본적인 정신과 구성을 이번 2022 개정 통합사회 시안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교과서 개발 방향에 관한 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 과목이 어떻게 개정되는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일단 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집 내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유사하고요. 근데 이제 변화된 부분을 꼽자면 이번 2022 개정 때의 교육과정 총론 수준에서 강조된 국가적 요구사항 부분들이 조금 더 전면으로 등장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2015 개정 때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각 9개 영역 단원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것이 현장에 투입되고 나서 있었던 몇 가지 이제 개선점들, 어떠한 특정 단원에 있어서의 어떤 통합성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약하다, 더 강화되면 좋겠다, 몇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번 2022 개정 통합사회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는 저희 연구진 나름대로는 보완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변화가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2015 때 개발된 통합사회 교과서의 기본적인 정신과 그 틀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고 사실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통합사회 1, 통합사회 2, 고교학점제 이런 정책과 연동이 되어서 학기별로 나누어져서 분책이 되고 통합사회 1과 통합사회 2로 구분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5개 영역, 총 10개 영역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순서는 바뀌었지만 그 당시 개발되었던 기본적인 각 큰 대단원에 해당되는 영역들이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15 개정 때의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 그 교과서 개발 방향 같은 것들이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표 2와 표 3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 기초로 했을 때 일단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묶어서 개발의 방향에 대한 어떤 그 원칙을 또는 쟁점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합사회 과목이 아시겠지만 통합이라는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크게 네 영역, 그러니까 지리, 일반사회, 역사, 윤리 영역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과목이죠. 그래서 물론 초등도 그렇고 중학교 사회도 그렇고 그런 비슷한 부분이 나타나겠지만 이 네 영역 간에 보이지 않는 긴장관계, 갈등, 기싸움에 관한 부분들이 가장 첨예하게 세밀하게 드러나는 과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발표하는 이 기본적인 태도는 저는 일반사회 이익단체였던 관계자로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오늘 발표는 통합사회 교육과정을 개발한 한 사람의 입장에서 가급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교과 특수성에 기반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교과서 개발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통합적 관점이라는 게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되겠지만 이 통합적 관점이 조금 더 확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입각한 통합사회 교과서를 개발할 때 현재 이제 통합사회 과목은 이제 역사, 지리, 일반사회, 윤리 영역을 상용하는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도 그걸 그대로 받아서 작성을 했었고 당연히 통합적인 접근을 한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통합적 관점이라는 것은 여전히 기계적이고 정치적인 통합의 산물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핵심 주제를 둘러싼 통합적 접근이 지리학, 윤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법학, 역사학 간의 어떤 통합을 이끌어낸다는 그런 접근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접근이 아니고요. 지리, 일반사회, 윤리, 역사 영역 간의 통합으로 인식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지리, 일반사회, 역사, 윤리라는 것은 이게 교과의 개념도 있고 또 영역의 개념도 있지만 이 네 가지의 그 용어는 사실은 학문의 단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사회는 학문의 단위는 아니죠. 여기서 지리, 역사, 일반사회는 일종의 기본 자격증과 표시 과목과 관련된 영역이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네 가지의 구도를 바탕으로 통합을 여전히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이 근본적인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에 연계한 그 학습적 활동의 중심, 접근을
여전히 중요한 그 지향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교육과정 개발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도 했었고 또 그 통합사회를 담당하신 현장 베테랑 선생님들 또 수석 교사님들을 통해서 통합사회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교과서가 이런 부분을 물어봤을 때 그분들의 기본적인 답변은 모든 분들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활동 중심성이라는 게 여전히 실행 가능성 면에서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가 이게 무슨 이거 왜 그러냐면 수능 위주의 어떤 학교 문화 이런 부분이 예상될 수 있겠지만 일단 그걸 떠나서 선생님들의 생각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활동 중심적인 학습 활동을 유도하는 상당히 좋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시수가 잘 매칭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수가 적어서 학습량이 과다한 건지 아니면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과다해서 어려운 건지라는 판단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선생님들 생각은 일단 배정된 시수라는 부분이 사실상 활동 중심적인 이런 교과서의 어떤 가능성을 상당히 낮추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이제 이 부분은 이건 연구진 통합사회를 개발하는 연구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주민의 자리가 역량하라는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이거 역시 저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확장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최근 많은 변화에 따라서 민주시민, 세계시민, 생태시민 여러 가지 시민에게 있는 확장성이 논의되고 있고 이것이 교육과정으로 많이 침투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통합사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든 어떤 특정한 사회 현상이나 문제나 쟁점이 단일국가 안에서의 현상으로만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교육과정 또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교육과정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겠지만 교과서를 개발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작성 원리로서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 세계 간의 상호 연결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대입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뒷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세계적인 사건일 수 있고 지구 건너편에 있는 어떤 사건 자체가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교과서의 내용 자체가 개발되는 부분이 되게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공통 편찬상의 이점에 관한 쟁점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에 잠깐 그 얘기를 제가 써놨지만요. 성취 기준을 통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과서의 다양성보다는 표준화를 추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취 기준 밑에 성취 기준 해설이 들어가 있고 이 성취 기준 해설이 옥상옥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부분은 이전부터 많이 비판이 되고 왔던 부분이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성취 기준 해설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성취 기준 해설 특히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 성취 기준 해설 사실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015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반드시 그 성취 기준 부분에 대한 성취 기준 해설을 적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통합사회 이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모든 성취 기준의 성취 기준 해설이 작성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이유를 짐작할 수 있으실까요? 제가 여기도 적어왔지만 좀 강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 내 영역 간에 각 학문 단위 간의 통합성을 위한 그런 게 아니고 네 개 이익단체 간의 경쟁 관계, 긴장 관계가 반영되는 거고 그런 특수한 긴장 경쟁 관계로 인해서 이 성취기준 해설의 공간이 각 영역의 정체성, 또 영토 확장을 위한 그걸 위한 어떤 자신들의 핵심 개념의 깃발을
조금 더 많이 뽑기 위한 어떤 투쟁의 공간을 유지해버리는 거죠. 보이지 않는. 누가 먼저 이걸 양보하느냐? 누가 여기에 왜 반드시 성취기사들이 필요하지?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절대로 그 해설의 공간을 포기하지 하지 않아요. 거기에 쓰지 않는다는 거는 쓰지 않을 수도 있죠, 충분히. 하지만 거기에 예를 들면 뭐 정치라든지 헌법에 관한 성취 기준 밑에 해설을 쓰지 않는다는 거는 연구개발진, 특정 영역의 연구개발진 입장에 상당한 불안감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여기만 이렇게 비워놔도 되는 건가? 여기 공간이 있다는 게 아무도 쓰지 않았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얘기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면서 이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받는 그런 쪽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어떻게든 뭔가를 집어넣고 확장하고 그 핵심 개념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다는 부분이 이제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통합사회 교과서 개발 방향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공통적인 편찬상의 기준점의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앞으로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의 중립성 유지 원칙에 대한 비판과 검토가 상당히 필요하죠. 이제 거기 앞에 인용문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교과서 내용이 정치적 타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법을 인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부분이 서술되어 있고요. 또 특정 정당, 종교, 인종, 상품을 선전하거나 불편하지 않아야 하는 원칙,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해 혐오 조장을 하지 말아야 하는 원칙,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느냐. 겉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번에 그 행정예고본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정한 용어들을 국가가, 교육부가 도대체 어떠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정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건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육부의 결정이다라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고, 누가 어떻게 자구수는 어떤 과정에서 했는지에 관한 부분이 여전히 블랙박스로 남겨진 채 통보를 받았죠. 교육의 중립적 유지 원칙을 훼손하는 거냐, 교육부가 아닌 거냐, 정말 애매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런 식의 그 선례가 결국 학습 효과를 나타내고 결국은 보이지 않는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의 암묵적인 어떤 원칙으로 너희 이거 잘 보고 있어. 이제 앞에 발표자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지만 이제 경고 메시지. 그런 식으로 검정 기준으로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검정 기준으로 또 작용하지 않을까. 상당히 자의적인 교육의 중립성 유지 원칙이 또 이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금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 통합사회 부분의 발표는 저희 과목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교과서 차원에서의 교과서 개발 방식에 대한 어떤 그 고민, 쟁점을 조금 더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만들었고요. 이렇게 마지막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심선 이정훈 교수님께서 토론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이정훈입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좀 길게 썼지만 그냥 한 가지 질문만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통합사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심도도 높고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무사히 잘 마무리하신 그 요거에 감사드리고요. 이제 통합사회에 관심이 많아서 2015 교정교육과정 교과서 분석을 연구도 하고 그래서 통합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봤더니 제가 상상했던 모습보다는 통합이 덜 되어 있구나 이런 점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핵심 개념이 행복이다 그러면 윤리적 관점이 지배적이고
그다음에 뭐 자연환경이다 이건 당연히 공간적 관점 중심이고, 뭐 시장이다 이건 사회적 관점 중심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 다문화라는 주제를 보면 혹시 다문화에 대해서 통합적 관점을 접근하면 어떻게 접근이 될까 궁금해서 살펴봤더니 뭐 지리 교과서나 또는 윤리 교과서나 일반 사회 사회문화 교과서나 중학교 사회나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어서 통합사회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궁금증도 생겼었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통합이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의 사회적 통합의 역사에 비춰보면 이 통합사회가 가장 진전된 형태로 통합이 잘 이루어진 교육과정이고 또 교과서가 구현됐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제 제가 기대하는 상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요. 여전히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도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긴장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교과서도 통합에 있어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보였던 부분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이제 발표자께서 그 작성하신 부분 중에 통합사회 교과서 개발은 이러한 기계적, 정치적 통합을 극복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이상적인 통합 교과서, 통합사회 교과서의 양 그리고 이것을 위한 기계적 정치적 통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지 혹시 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할 거라고 알고 계셨죠. 제 그 원고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 연구진한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깰 수 없는 원칙이 있었고, 우선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점은 교육과정 문서의 체제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비롯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그걸 포기했을 경우에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표준화가 필요하다. 어떻게든 적당한 다양성,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참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의 저 개인적인 생각 그렇죠. 연구진의 어떤 통일된 입장은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아까와 같은 다문화라든지 행복에 관한 부분에 대한 통합성의 어떤 퀄리티를 더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실험적 방법은 뭐냐면 성취기준 해설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방식의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고 그 중에 이거 상당히 잘 돼 있네 이 교과서 이 교과서 형태는 없네 옛날하고 비슷하게 차이가 없는 거네 이런 식의 평가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교과서의 개발 방향을 이미 국가의 교육과정 문서 체제가 제한, 다 이제 손발을 묶어놓은 거죠. 과장되게 표현하면 그런 상황에서 진정한 통합성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교과서 팀이 어떻게 개발하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또 검정 기준으로 작용이 될 거고, 그래서 만약에 교과서 검정 기준을 저희가 혁신적으로 바꾼다면, 교육과정 문서 체제를 바꾸지 못한다면 교과서 검정 기준을 바꾸는 거죠. 물론 이러한 식의 아이디어가 잘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에 경이 있겠죠. 검정을 해야지. 검정을 엄밀하게 해야지. 그 엄밀하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원칙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교육의 중립성을 정말 훼손하고 있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게 제 답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하시는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5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이미 5시네요. 하지만 꼭 요 말을 해야겠다. 오늘 교과서와 관련해서 혹시 검정기관에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제가 예, 정몽준 교수님. 오해하지 마시면 이게
마이크 줄이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좀 흥미를 위해서 제가 저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 통합사회 개발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맡았던 것은 저거 이제 발표하고 교육부에서 학습 자료를 개발하라고 해서 이제 많은 예산을 줬어요. 그래서 왜 학습 자료를 개발해야 되냐면 저거를 성취 기준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교과를 뭉쳐서 성취 기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저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일반 사회를 주로했던 분, 지리했던 분은 저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해서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추천한 소위 이제 베테랑 교사 22명을 명단을 줬습니다. 저한테. 다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영역이 다 다르죠. 그렇게 이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일반 사회, 지리, 역사 이런 식으로 한 팀을 만들어서 여러 소규모 팀을 만들어서 성취 기준을 개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시작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르겠다 이거지. 내 영역 말고는 모르겠으니까 이제 이게 개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갈등도 있고. 그렇지만 한 1년 동안 계속 이분들이 모이고 하면서 나중에 결국 개발을 했고, 그게 반응이 좀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평가 기준까지 개발을 했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보고 느낀 건 뭐냐면, 이분들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다른 교과에 대해서. 그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아까 이제 성취 기준 해설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저걸 해설을 해놓지 않으면 그냥 저기 학교 현장에 갔을 때 아무리 그런 교사들 자료를 개발해서 제공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리 선생님이면 그 성취 기준대로 일반 사회나 역사나 윤리나 이런 영역을 탐지를 못해요.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좀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이 성취 기준에 관련된 용어를 뭘 공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성취 그 해설이 오히려 그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가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그 다른 영역에 대한 자기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접근 개념 루트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오히려 좀 친절한 게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십 년 동안 사회과에서 추구했던 소위 통합은 약간 좀 다른 영역이 빠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시스템으로 강제로 어떻게 보면 해서 좀 약간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거는 베테랑 선생님들도 저렇게 어려워하는데 일반 선생님들이 이게 쉬울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의뢰를 했잖아요. 그걸 쪼개가지고 이거는 지리 선생님하고 저거는 일사 선생님하고 그런 그 현장의 모습도 보이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래도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강제화시켜서 이제 교과서도 이제 출판사도 그런 영역교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고민하면서 제가 봤듯이 그분들 막 엄청 그 스타디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교과서가 만들어지면 그게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 NCSS에서 스탠드 만들어가지고 그런 컨셉이란 말이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현 선생님 말씀하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그런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교과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예를 들면 단위학교나 지역학교에서 같이 선생님들이 스타들이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개발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성취 기준 해설이라는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만약 교과서를 저희가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와 같은 성취 기준 해설이 오히려 통합을 해치는 장치가 된다는 생각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논의는 또 식사 시간에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신 발표하신 조대현 교수님과 토론하신 이정훈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